엄마랑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와 저 서로 애착이 심해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를 상세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환님. 그동안 엄마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셨어. 그래, 잘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으로 훅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그려지며 엄마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타래가 조금씩 풀린 것 같았습니다. 명상과 마음 공부 덕분이겠죠, 채환님. 오늘도 법문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걸 처음 알게 되고 그동안 왜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왜 엄마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라고 느낀 예전의 기억들이 어쩌면 어머니의 상처와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자식으로서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도 열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감사,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커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점명상센터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하고 얘기하면 내가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셨죠. 그리고 제가 절하는 것을 보고 네 그렇게 자꾸 절하면은 다리 잘못된대.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떠오르는데 마음으로는 잘해드리고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은데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의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듣기입니다. 듣기 평가가 아니라 듣기, 오로지 듣기. 우리는 보통 듣기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내 아상을 보태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는 빼고요. 오로지 듣기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듣기다. 자식을 이해하는 첫 걸음도 듣기다. 부모 이야기를 듣고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부모의 감정과 자식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과거에 일어난 많은 경험들을 내가 조금씩 유추하고 이해해 갈 때 부모의 행동 또는 자식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풀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이에요. 용서하고 싸움을 끝내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방금 질문자도 오랫동안 엄마하고 불편한 면이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의 어린 시절을 깊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듣기예요. 상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화해의 시작인 거예요. 제주도는 밭을 갈면 거의 나오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돌담을 샀죠. 그래서 그 제주도의 자연 속의 그 광경들, 그 돌담의 광경을 바라보면 아주 제주스러운 멋이 더 느껴집니다. 가끔씩 보면 제주도 그 밭 중간에 무덤 같이 되어 있는 나무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파헤치지 않고 그냥 보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존하고 그 부분을 뺀 부분에 농사를 짓고 당근을 심고 그래요. 제주도 분들은 그 바위나 나무나 그 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보존합니다. 그 바위의 뿌리가 감싸고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덕분에 어쨌든 간에 이 땅과 이 밭이 지탱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도의 장소 또는 하나의 의지처라고 볼 수 있죠. 일하다가도 밭 중간에 앉아서 잠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자연에게 먼저 먹을 것을 바치고 그리고 또 나의 농사도 기원하고 풍년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때 비로소 관계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탬이 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불편하다고 자식이 불편하다고 탁 없애고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이해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화 아세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께서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항아리는 금이 같지만 여전히 물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스승님. 여전히 물은 담아내지만 조금씩 물이 흐르겠죠. 그렇다면 이 항아리의 역할은 다 한 것인가? 그래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인가? 계속 될 수 있죠. 항아리의 모서리가 조금 부서졌다고 해도 이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네. 부모님도 이 금이 간 항아리와 같네.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부서지고 그리고 상처는 많이 났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네. 우리는 그 금을 바라보고 이빨 빠진 부서진 항아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금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 자식과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 삶을 지탱하고 견뎌온 그 흔적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나이 든 부모를 보면서 금이 간 항아리 부분처럼 또는 이빨이 빠진 그 부서진 부분처럼 미워하고 늙었다고 불편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크게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식이 자라고 부모의 그런 작은 도움 그리고 어찌됐든 인연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것처럼 연결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를 통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그런 마음을 지금 부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부모를 통해서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마음 또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못마땅했던 마음을 따지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네 글자로 이해득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해득실의 관계가 생기면 안 돼요. 절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해득실은 사라져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 관계는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절대 지향해야 되는 마음의 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집착이 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엄마도 자식에 대해서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지금 질문자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작은 행복 찾기. 뭐라고요? 나의 작은 행복 찾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조금씩 더 챙겨가라는 거예요. 그건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작은 취미나 활동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걸 좀 작성해서 나의 작은 행복을 찾고 내가 보람있고 행복한 일을 찾아가는 것.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런 걸 더 원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다 부모들은 원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엄마와 부모에게도 그런 시간을 확보해라고 조금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자신의 그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는 글쓰기, 필사 같은 게 좀 좋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쓰면 좋은데요. 내가 부모에게 감사했던 점. 두 번째는 내가 부모에게 아쉬웠던 점. 이 두 가지를 쓰다 보면 마음이 비워져요. 왜냐? 감사했던 점이 하나면 아쉬웠던 점도 하나거든요. 이게 두 개가 드러나고 내 눈에 보이고 글씨로 쓰다 보면 이게 두 개가 믹싱이 되어서 정화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부모에게 아쉬웠던 점만 돌이킵니다. 자꾸 그것만 마음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명상을 추천하자면 내려놓기 명상, 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애 명상, 자애, 나를 사랑하는 명상이죠. 자애 명상을 해주면 좋죠. 나 자신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면서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모두 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쓴다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애씀이 실패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 삶을 살아가는 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진정한 행복으로 인생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확언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새롭게 채워나간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새롭게 채워나간다. 나는 나에게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나는 나에게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찾는 시작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부모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자식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하늘에도 평화가 오고 인간에게도 평화가 옵니다. 대화를 통해서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보고 아쉬웠던 마음이 드는 만큼 감사한 마음도 키워서 서로가 감사일기도 좀 적어보고 긍정일기도 좀 적어보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치유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면 내 마음도 치유된다. 이걸 기억하셔서 부모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 이게 곧 내 인생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내 마음도 사랑과 존중으로 나에 대한 사랑, 자애에 대한 마음이 키워지겠죠. 그러면 내가 부모에 대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과거도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키워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모에 대한 대화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